안녕하십니까, 콜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푹 빠지기도 했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스토브 리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야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야구 팬들에겐 큰 호기심을, 그리고 야구를 안 보시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주연 배우인 남궁민 씨도 시청률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죠. 우선 해당 드라마의 극본을 담당한 이신화 작가님은 이 작품이 입봉작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에서 우수상으로 수상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시나리오를 다듬은 후 SBS에서 방영되고 있죠. 자, 우선 드라마의 메인을 이끌어갈 재송드림즈는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며 최악의 경기력과 운영을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재송드림즈의 유니폼 디자인이 과거 KBO의 현대 유니콘즈와 MLB의 오클랜드 애스텔릭스의 컬러를 참고한 듯 보이는데요. 꼴찌팀의 단장이 주인공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머니볼의 단장이 맡고 있는 팀이 공교롭게도 오클랜드 애스텔릭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꼴찌팀 재송드림즈의 팀 컬러와 괴짜 단장 백승수의 조합이 초록 유니폼 팀을 바꿔나가는 잘생긴 단장이란 점에서 이볼이 떠오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백승수 단장이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각종 스탯을 PPT로 보여주는 장면과 이어 선수들의 프로필이 빠르게 넘어가는 장면은 거의 오마주에 가깝죠. 또한 길창주가 백승수 단장에게 영입 제안을 받고 집에 가서 와이프를 껴안고 이제 다시 야구할 수 있어 라고 통곡을 하는 장면은 머니볼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방출되고 실업자가 된 스캇 해티버그가 빌리빈으로부터 포지션 변경을 포함한 영입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받아들인 스캇 해티버그가 와이프를 껴안고 우는 장면에 오마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현실 속에서도 재송드림즈와 상황이 비슷한 팀들이 있어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롯데 자이언츠인데요. 1982년 창단된 원년 구단으로 리그의 대표적인 꼴찌 구단, 38년의 역사 중에서 무려 9번이나 꼴찌를 했으며 유일하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도 꼴찌를 경험한 팀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드라마가 방영되기 직전인 2019 시즌 중에 똑같이 꼴찌를 한 팀이 새 단장으로 젊고 젊은 성민규 단장을 영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내부 승격이나 모기업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단장으로 취업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드림즈처럼 구단의 지원이 시원치 않았으나 2019년도에는 리그 내 연봉 1위 팀이 되기도 하는 등 돈은 꽤 쓰고 있는데요. 드림즈와 비슷한 게 꽤 있는데 일단 신인 선수를 키우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근 10년간 신인 선수들 WAR이 유일하게 한 자릿대 팀이며 임동규처럼 단장의 차를 박살내진 않았지만 과거 스타급 선수였던 정수근 선수가 강병철 당시 감독의 차를 박살낸 적이 있다고 본인이 밝힌 일화도 있죠. 다음으로는 하나 이글스인데요.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 드림즈처럼 팀 타격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홈구장 펜스를 뒤로 밀었으며 팬들이 붙여갔다는 부분이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드림즈의 배경이 되는 홈구장은 실제 SK 와이번스 홈구장인 인천 SK 행복 드림구장이고요. 구장 내에서 임동규 버거처럼 프랜차이즈 스타의 이름을 딴 햄버거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경우 돈 없는 구단이란 점과 여성 임원급이 존재한다는 것이 비슷한데요. 다만 이세영 팀장처럼 열혈 야구팬으로 출발한 건 아니며 축구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과 비교를 하자면 초반 백승수 단장이 임동규 선수를 강두기 선수와 트레이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야구팬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임동규가 가을에 잘하며 바이킹스의 라이벌인 세이버스를 상대로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여러 이유가 소개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대 1선발급의 에이스를 트레이드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그나마 국내에서 조금 비슷했던 사례로는 양준혁, 임창용 트레이드 정도가 있겠는데요. 당시에도 파장이 컸던 만큼 충격적인 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브 리그는 드라마이고 바이킹스가 현 크보 사정과 다르게 선발 투수가 넘쳐 흐르는 설정이거나 투수력이 매우 강하다는 설정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극중 드림즈 주전 포수인 서영주의 투수는 귀족, 외야수는 상인, 내야수는 노비, 포수는 거지라는 대사는 실제로 NC의 김태군 선수가 했던 명대사이기도 한데요. 극중 부상이 많고 공격보단 수비력이 좋은 포수가 본인의 희망 연봉으로 5억을 지른 건 현실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KBO 리그에서 5억의 연봉을 받았던 국내 포수들은 진가병, 박경환,
조인성, 강민호, 양의지급 정도의 포수들인데요. 다만 2015년 정상호가 5억을 받고 희대에 먹튀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부상이 좀 많고 공격보다는 수비력이 더 좋은 포수가 5억 정도의 연봉을 제시한다는 건 현실성이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스토브리그에 출연 중인 출연자분들이 맡고 있는 캐릭터나 혹은 출연자분들의 현실 스펙이 독특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드림즈 감독인 윤성복 감독은 유약한 성격 때문에 통솔 및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기 중 덕아웃에서 최용구 투수 코치에게 대놓고 비아냥을 듣기까지 하죠. 노장 감독의 오랫동안 성적을 못 냈기에 본인도 사내에서도 재계약 불가를 예상했는데요. 백승수 단장은 여기에 3년 재계약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드림즈는 4년 꼴찌 중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강두기와 만났을 때 감독이 한 말을 보면 그가 트레이드 되던 2017년에도 감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부임 최소 3년 동안 10 꼴찌를 3번 했다는 얘기인데 중도 경질이 안 된 것도 신기한데 또 3년 재계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사실 드림즈 팬들은 임동규 트레이드보다 여기에 더 화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번 타자 임동규 역할을 맡은 조한선 씨인데요. 실제로 홍익대학교 선발 골키퍼 출신에 K리그 성남이라 드래프트 지명까지 갔었던 선수 출신입니다. 다만 허리 부상으로 배우로 전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야구 선수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죠. 다음은 드림즈 스카우트 팀 차장 장우석 역할을 맡고 있는 김기무 배우인데요. 배우 윤현민과 마찬가지로 실제 야구 선수 출신이고요. 포지션은 내야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199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하나 이글스에 지명을 받아 입단하기도 했는데요. 입단 이후 2년 만에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연기자로 전업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낙하산 운영 직원 한재희 역을 맡은 조병규 씨인데요. 야구는 아니지만 축구 선수 출신으로 중학교 때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유학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림즈 투수 장진우 캐릭터의 경우에는 전성기 때는 뛰어난 에이스였지만 부상 이후 구속이 크게 감소하고 이후 성적이 나빠졌다는 점에서 사실 배영수 선수가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야구 팬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즌 2019 두산 베어스의 우승 마지막 투수로 올라서기도 했었죠. 지금은 은퇴해서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이상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스토브리그 이야기였고요. 다음 편에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리뷰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